경희사이버대학교 신설 개편 전공을 소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송글송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수 유도를 이렇게 요청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금융부동산학부 교수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가 스튜디오가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 스튜디오 10곳 중에 한 곳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분들과 함께인지 우선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분들인지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학부 교수 백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부동산학부 조영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부동산학부 교수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학부 이정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보면은 우리 신입생들과 교수님 처음 이렇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같아요. 우리 앞에서 지금 화면에서 신입생분들 다 쳐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약간 긴장되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공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요. 금융부동산학부. 기존에 금융학부, 뭐 부동산학부, 뭐 경제학부 이런 건 알겠는데 금융부동산학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부인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산관리라 그러면 원래 그 금융과 부동산 이렇게 큰 영역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금융부동산학부는 2002년에 설립된 자산관리학과가 이제 전공을 좀 세분화해서 금융경제 전공하고 도시 부동산 전공으로 나누어서 이제 확대 개편한 그래서 세분화된 전공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영역을 배우는 그런 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대학교에도 뭐 금융 관련 학과도 있고 부동산 학과도 있어요. 근데 왜 학생들이 왜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죠? 이 학교에? 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너무 많아서 이유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해주면 아마 1시간, 2시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마디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금융경제전공학과는 받고 부동산학과도 받고 그런데 이런 금융부동산학과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금융부동산 경희사이버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학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종합자산관리라는 것이 금융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부동산만 알아서도 안 되거든요. 금융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금융 지식 또 부동산 지식을 체계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종합 자산 관리를 넘어서 토탈 라이프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꼭 우리 학부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금융경제 전공과 이제 또 도시개발 부동산 학과로 나뉘잖아요. 금융경제 전공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자산관리 학과에서 금융경제 전공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개편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산관리다 그러면 금융만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자산관리 영역이 자산관리다 그러면 이제 대상 그 영역이 동산과 그러니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실물자산 안에 동산, 부동산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동산은 이제 금이나 뭐 예를 들자면 골동품, 서화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 근데 그런 영역을 다루는 그 학문 영역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대표 영역이고, 금융이 또 대표 영역해서 이제 저희 학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두 개를 뭐 종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그 전공 학과로 개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관리라는 용어를 아마 뭐 제 기억으로는 학원장님이 이제 그 한 영역만 하는 것보다는 두 영역을 아우르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자산관리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처음 시작했던 거고 지금 이제 금융 그 부동산 학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가 또 학생들이 배우는 영역들도 보면 점점 더 융복합이면서도 또 세분화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그 자산관리 학과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정통성이나 전통 요 세 가지는 그대로 우리가 자산관리 학과에서 금융부동산 학부로 이어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도적인 학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영역을 좀 두 개로 우선은 크게 나누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년 동안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N모 은행에서. 네, 근데 제가 관련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입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적응도 힘들고. 그래서 4년 동안 다녔지만 생명보험 자격증 하나 땄어요. 근데 여기 전공에서는 AFPK, CFP 이런 금융 자격증을 또 딸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학부 금융부동산 학부에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자격증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AFPK하고 CFP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은행 다닐 때 AFPK 시험 준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비는 많이 하죠, 항상. 네. 원서비도 많이 냈죠. 근데 AFPK 시험을 치시려면 일단 그 협회에서 인증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학부가 뭐다? AFPK 인증기관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 그 AFPK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네, 그 AFPK를 딸 수 있는 그 자격증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또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의 증권 투자 대회 그리고 한국은행 견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년 학과 특성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 소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뭐 학과 특성화 이제 학부 특성화가 되겠죠. 그 학부 특성화인데 이제 금융과 부동산의 양쪽의 특성화를 이제 저희가 꾸준히 20년 이상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뭐 금융 쪽은 아무래도 금융의 꽃이라고 하면 증권거래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거래소 그냥 한국 거래소라고 하죠. 증권이란 말이 빠졌어요. 거기에서 돼지고기도 팔고 금도 팔고 사실 증권만 거래하는 게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한번 가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시 되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 돈을 만드는 또는 발행하는 곳이 한국은행이니까 뭐 거래소하고 한국은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탐방도 하고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소개도 직접 그 당사 거기에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도 받고 질문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곳일 텐데 견학이 어떻게 또 다 또 인맥이 또 우리 교수님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교수님들마다 그 실무하고 이론과 이렇게 연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활용이 잘 되고 있는 학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현장 답사 같은 거를 우리나라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대만도 가고 뭐 일본도 개발하는 현장들 가서 직접 보고 오고 그렇게 또 국내도 뭐 또 중요한 우리 학과 학부에 강의를 나오시는 분 중에는 이제 LH공사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는 중요 기관의 임원도 있고 또 위원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이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영종도 같은 개발하는 곳, 청라지구나 이런 데도 청라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지난 여름에 갔다 왔어요. 저 단체로 우리 학생들 시간 되는 학생들을 통해서 갔다 오고 해서 또 이 교수님이 그런 분야 실무진하고도 잘 또 알고 있고. 참고로 부동산 견학이라고 그러면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계획이 됐는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지금 개발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여기 전공 자체적으로 MT, 졸업여행,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굳이 외국 가서 하세요.
네, 금융거래소 견학도 굳이 싱가포르로 가시고 아무래도 여기 전공이 다들 자산 이런 거를 많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외국 해외로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도 가지만 그래도 외국에 있는 그런 거래소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실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그런 탐방 같은 거를 가려고 학과에서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 데가 홍콩, 상해, 그다음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다 대만도 가고 일본도 화폐 박물관도 가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려면 어레인지도 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 담당자들이 직접 브리핑도 하고 심지어 뭐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 필리핀 같은 데도 우리 기술이 우리의 한국 거래소가 그쪽에다가 전산 시스템을 수출을 해서 거기에 앉히는 것까지 소개도 받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학생들로서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걸 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글로벌 시대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학생으로 또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 부동산 전공 아무래도 요즘에 또 주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핫하잖아요. 전공 개설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재테크를 넘어서 도시 공간에서 이제 함께 사는 어떤 이런 도시를 우리가 좀 꿈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고령화 사회도 가고 또 출산도 잘 안 하는 어떤 저출산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과 젊은이들이 어떤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도시에서는 너무 아파트만 지었다면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 도시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시계획 부동산 전공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거복지가 뭐냐, 과거엔 사실 거의 없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공헌도 하고 이제 주거 문화가 나가야지 될 새로운 어떤 유도 주거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만 공부할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주거복지도 하고 좀 사회 공헌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좀 왔으면 해서 이제 이쪽 분야를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 나가고 있고요. 혹시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다. 근데 나는 뭐 중간에 경력이 단절됐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거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를 키워봤거나 노인을 실제로 돌봐봤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주거복지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업무가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금융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주거급여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주거 이동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신설학과다 보니까 어떤 실무진 교수님이 계신지 또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진로를 위해서 학과가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뭐 관련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뭐 연계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거관리나 이런 관련해갖고 주택관리공단하고 이제 협약이 돼 있어서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또 자격관리공단하고 또 저희가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학과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을 다 인정받으시면 이것도 AFPK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법정 과목이 10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 5개, 선택 과목이 5개. 이거를 저희 교과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주거복지사 응시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들어봤지만 주거복지사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부에 오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10과목 중에서 2과목은 안 들으셔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케어복지라든지 이런 거 수강하신 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1과목 내지 2과목을 면제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뭐 어렵다거나 따분한 이런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학문을 가진 그런 전공 학부인 것 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5명이잖아요. 5명이고 금융 부동산 전공이잖아요. 오행시 어떠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도 없으실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당황스럽긴 하지만 말씀도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센스가 넘치신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또 교수님들이 얼마나 뭐 재치 있으시고 재밌으신지 금융 부동산 전공 금융 부동산 할까요? 아니요, 부동산 어때요? 어때요? 왜 이렇게 굳이 하시죠? 우리가 이제 먼저 하고 그냥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지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금융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부, 부자들과 동, 동문이 되어보세요. 산. 산더미처럼 재산을 모으는 지름길. 금융부동산 학부로 오세요.